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을 진행하는 김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씨,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네.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습니까? 사실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작은 선물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선물 사실 저도 많이 봤는데 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 말이 아주 실감나더군요. 네. 너무 포장지가 호사롭고 양이 많고 값도 비싸요? 네. 네. 근데 저도 그 선물 포장지가 물론 쓰레기가 된다는 걸 알지만 네. 선물 포장할 때 예쁘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그건 참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앞으로 그래서 뭐 포장을 안 하는 선물 이건 불가능하니까 네. 포장지 하나를 만들 때도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청정 생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우리나라도 청정 생산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럴 날이 곧 오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정 생산과 관련해서 애쓰는 각 단체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네. 상세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정구 원장이 오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이 저희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산업자원부의 장재식 장관 모시고 말씀 들어봤었죠? 예, 사실 이 청정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누가 질문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대충 맞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은 1989년도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세워진 그 정부의 출연연구소입니다. 네. 저희들 기능은 첫째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기술 개발을 해주는 게 첫째 임무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제 기술도 별로 없고 또 자금 사정도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해서 해외 수출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바로 정부에서는 이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두 번째는 이 중소기업 생산을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에러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정부에서 이 연구소를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의 기술 지원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생산연구원의 세 번째 큰 목적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의뢰하는 국가 전략 사업을 갖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우리 경부 고속전철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전철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주고 또 전체 차량, 철도 차량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우리들이 고속전철이 많이 다닐 때 네. 우리 국산 전동차가 다니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을 갖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두 번째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정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청정 생산 기술의 핵심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청정 생산이라는 용어 참 아직도 낯설거든요. 그 개념도 어렵고요. 네, 사실 청정 생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 지가 너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예, 점에서 그렇죠. 예. 이 청정 생산의 핵심부에서 오신 원장님께서 네. 좀 청정 생산에 대해서 상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네. 이 청정 생산은 원래 이 영어에서 이제 먼저 나왔습니다. 예. 우리 여기서는 개발했는데 클리너 프로덕션. 네. 네. 클린도 아니고 클리너입니다. 그러니까 더 좀 깨끗한. 더 깨끗한 생산하자 하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네. 물론 청정 생산 개념에 대해서 학자마다 이 조금씩 차이는 조금씩 있죠. 차이는 같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UNEP라고 유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유엔의 네. 환경개발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갖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생산 활동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단계, 즉 자원, 채취, 생산 공정, 제품, 서비스 등에서 예방적인 통합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이다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참 있는데 어렵네요. 참 이걸 듣게 되면은 예.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참 봐야지만 이해가 갑니다. 예. 이걸 좀 쉽게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면은 크게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우선 설계를 갖다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설계가 끝난다면은 생산의 공정이 필요할 거고 네. 또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원료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하고 또 끝나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재장화를 시키느냐 하는 걸로 네 가지 큰 단계로 논해봤을 때 이 네. 청정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설계 기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공해를 갖다 적게 유발화시키고 또 생산 뒤에 폐기물이 조금만 나오게 하느냐. 네. 그리고 과연 나온 생산물의 그 찌꺼기들이 재활용이 가능하겠느냐 예. 하는 것 등등을 갖다가 감안해서 설계하는 기술. 예. 바로 이것이 우리 청정 생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또 두 번째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설계를 근거로 해서 생산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산 공정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오염 배출 물질이 적게 나오게 만드느냐. 또 어떠한 공정을 갖다가 만들어야지만 그 공정 내에서는 아예 배출이 안 되느냐 네. 하는 것을 우리가 생산 공정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원료 문제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원료 갖다가 환경이라든가 예. 또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원료 갖다가 개발을 해서 생산을 갖다가 하느냐 하는 것이 또 이 네. 청정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 재자원화 기술이라는 겁니다. 즉 생산된 폐기물들 네. 또는 생산 과정에서 나온 제품 자체가 쓰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간단한 시공과다 거쳐갖고 재자원화할 수 다시, 있느냐, 다시. 사용할 수 네. 있느냐, 또는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느냐 하는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청정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 생산이 끝난 뒤에 많은 오염이 생깁니다. 네. 그 오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기술에서 이제는 사전에 미리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 이러한 방식 갖다가 네. 개발하는 것이 바로 청정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동안의 환경적인 차원에서 얘기됐던 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보통 환경하게 되면 환경기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환경기술과 그럼 청정기술은 무엇이 다르냐 네. 하고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네. 예, 차이점이라는 우선 오염 발생 시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이 생기기 전이냐 후냐 갖다가 보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금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이 숟가락 하나라도 이 도금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떻게 도금하냐면은 이것을 이러한 도금 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습식 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물 갖다 집어넣었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이렇게 빼내면은 바로 여기에 숟갈에 도금이 됩니다. 이쁜 네. 도금이 되는 거죠. 예. 또 뭐 금반지도 마찬가지고 뭐 여자들 쓰는 목걸이도 다 그러한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도금을 하는데 문제는 이건 도금된 것이 이쁘게 나왔는데 그 도금을 했던 물들 네. 이것이 바로 폐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폐수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일반 환경 기술이고 예. 청정 생산 기술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볼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이 평소에 하루 세 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네. 뭐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파서 네. 병원에 가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치료가 완쾌됐다 하더라도 아프기 전보다 좋아지긴 참 어렵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청정 생산 기술과 일반 이 환경오염 처리 기술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네요. 그건 네. 아주 아예 예방을 해서 튼튼한 몸을 유지하게 하는 거고 예, 바로 일반 그렇습니다. 환경 기술은 예. 이제 아파서 병원 갔다 오는 거 그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정말 쉽게 네. 설명을 네. 해주시네요. 근데 이런 좋은 기술이 좀 더 빨리 보급됐으면 싶거든요.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이 청정 생산 확산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그 정부로부터 이 국가청정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99년도에요. 물론 저희들이 지정받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89년도에 생긴 일에 한 10여 년 이상 꾸준히 이 환경기술보다는 저희들 청정기술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노력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청정센터에서는 현재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술 개발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러한 기술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해 주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또 상품화시키느냐 네. 하는데 역점을 두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일반 기업들한테 확산 보급을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그러한 청정 기술을 이용해 갖고 생산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역할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이 제조 공장들이 자기가 무엇이 부족해 갖고 우리 공장에서 어떤 것이 부족해서 이것이 환경을 갖다 많이 오염시키는지, 네. 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정센터에서는 그러한 기업들을 갖다 진단을 해갖고, 당신네들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다 하는 이러한 진단 지도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네. 또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기타 많은 국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네. 교육 훈련이라든가 또는 정보를 갖다 제공해 준다든가 또는 선진국의 우수한 이런 청정 기술이 있을 때 이것을 도입을 해서 국내 기업에게 전파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갖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냥 뭐 청정 생산 안 해도 그만이다, 돈 벌어 먹고 살기가 좋다 그러면 좀 게을러질 겁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 청정 생산을 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세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청정 생산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역 장벽에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결정이 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내 청정 생산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이제 막 걸음마를 갖다가 시작한 단계가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 기업의 이미지 갖다 제고한다거나 또는 자기네 그 경쟁력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이 청정 생산 기법을 갖다가 도입해서 실천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문제입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우선 기술력도 약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또 기술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런 노하우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청정 생산 도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청정 생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저희들이 걸음마 단계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청정 생산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올라오는 네.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선진국을 뒤쫓아가지 않고 네. 같이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격차가 지금 적지 않습니까? 격차가 그렇게 많지는 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뭐 외국도 보게 되면은 이 미국, 유럽이 상당히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선진국에서는 기업 중심으로 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주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그 3M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3M이라고 해서 뭐 지나 보게 되면 뭐 포스트잇 이런 것도 네. 나오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7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5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런 이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비용 절감이 그 사람들 통계로는 약 한 7억 5천만 불 정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폐기물 이 절감한 것이 한 25년 동안에 14억 파운드나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구환경 보호에 이 사람들이 기여했는지는 뭐 저희들이 상상만 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의 제록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제록스사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들이 이 waste free product from waste free facilities. 지금 말하자면은 이 공해가 생기지 않는 예. 이런 시설로부터 공해가 생기지 않는 생산 제품을 만들지 않는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운동 펼치고 나서 현재 매년 한 1억 달러 정도 지금 자기들이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제품 활용률도 과거는 30%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70% 수준까지 올림으로써 굉장한 효과가 있다. 자원 절감 효과, 네. 또 환경 보호 효과 갖다가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뭐 다우케미칼이라든가 또는 뭐 듀뽕이라든가 예. 또는 자동차에서는 볼보, 또 뭐 IBM, 컴퓨터 회사는 IBM, 또 일본의 도요타 회사, 아주 또 환경 오염을 많이 그렇죠. 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요. 그렇죠. 자동차라든가 화학 제품에서 이런 데서 주로 이러한 그 청정 생산 기법을 많이 도입을 해서 지구 환경 보호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제적 이익도 이 사람들이 현재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선진국의 경우에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알만한 기업들은 다들 이 청정 생산을 네.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기업들도 참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초보적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이 청정 생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 단체들도 있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바로 이 청정 생산을 정착시키고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들 애를 쓰고 계신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정부에서 95년도에 예.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촉진법. 이것도 굉장히 길죠. 예. 하여튼 청정 생산은 이게 모든 게 용어도 좀 길고 또 이 법도 좀 기네요. 그래서 예. 우리들이 줄여갖고 환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친법. 예, 환경 뭐 친합해서 예. 환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 생산기술연구원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리가 키스트라고 얘기하죠. 네. 네. 키스트, 그다음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또 기술표준원, 또 에너지기술연구원 이런 데를 다 중심으로 해갖고 이런 8개 기관을 국가 청정 생산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리고 네. 이전 확산시키는 이런 기관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기관이 이 생산기술연구와 같이 동반자로서 기술 개발도 하고 이전 확산 그리고 진단 지도 사업, 그 교육 훈련 사업에 이 사람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 생산기술연구원의 그 국가 청정센터가 바로 총괄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몇몇 기관들을 화면에 담아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이런 기후는 우리 산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고려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미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청정 생산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 보급, 청정 생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을 찾아가 본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 자리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지난 1995년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촉진법이 마련되면서 설립된 이 센터는 우리나라 청정 생산의 본산지이기도 한데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정 생산 기술과 기법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기술표준원, 한국에너지연구원 등을 포함한 8개 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청정 생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내 화학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연계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정생산 관련 기관이기도 한 이곳은 특히 국내 제지기술 연구에 대한 노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데 고품질이면서도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청정생산 제지기술을 연구해 우리 제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깨끗이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은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절감 등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에도 많은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화학연구원 내에는 펄프제지 연구센터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종이생산 전 공정의 청정화 기술과 재생기술을 개발 연구하는 핵심 부서이기도 한데 특히 생물학적 공정을 활용한 제지 공정수 처리는 그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고속 혐기성 미생물 반응기라는 기계를 통해 제지 공정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무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제지 공정수 처리 기술. 이 처리를 거치고 나면 맑고 깨끗한 물은 물론 청정에너지 자원인 수소가스까지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혐기성 미생물이란 과연 무엇일까? 혐기성 미생물이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중의 유기물을 분해 섭취할 수 있는 미생물 종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기성 미생물들은 식품 폐수, 그다음에 축산 폐수 등 각종의 고농도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폐수들을 처리하는 데 현재 응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전반에 걸쳐 재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제지의 재활용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종이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폐지를 효율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곳 펄프재지 연구센터에서는 못쓰는 폐종이를 고품질의 재생종이로 제작하는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몇 차례 약품과 열처리 과정을 거친 잘게 분해된 폐종이 혼합물은 다시 물과 종이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종이의 제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능까지 첨가한 제지용 기능성 첨가제까지 투입. 이 제지용 기능성 첨가제는 초지 공정에서 보류를 높여주는 보류 향상제, 종이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지력 증강제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충전물로 첨가되는 무기물을 변형시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첨가제도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분리 과정을 거쳐 물기를 제거한 종이는 1차적으로 두께가 일정하도록 밀대로 편편하게 밀어주고 그런 후 다시 한번 열과 압력을 가하면 더욱 강력한 기능들로 무장한 재생종이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생종이는 주로 포장지, 포장상자 등으로 재활용된다. 이것은 전체 제지 공정을 미리 컴퓨터로 모사해 볼 수 있는 워터 핀치 기법.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을 가급적 줄이면서 고품질의 제지 생산을 가능케 해 폐수 발생량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제지 분석실을 따로 두고 있어 종이의 품질을 보다 높이고 종이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지용 기능성 첨가제 개발에도 노력. 뿐만 아니라 골판지, 신문지, 화장지 등으로 재생되는 재생종이의 품질 고급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용수와 에너지 절감 연구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산업의 표준화와 품질 인증 등을 통한 4세대 산업 기술 개발로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기술표준원. 이곳에서는 청정생산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데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개방 실험실이 바로 그것. 이곳은 이름 그대로 실험실이 개방돼 있어 재활용 관련 업체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재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장비가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개발한 기술로 제품을 모의 제작해 볼 수 있는 기계도 갖춰져 있어 따로 실험 연구실을 가지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에서는 파이로트 장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양산 전 단계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여러 점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 설비를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는데 어려운 점이거나 또 기술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선진 기술을 교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또 재활용을 하거나 청정 생산 기술을 하는 업체에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이 됩니다. 현재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현 씨의 경우도 이곳 개방 실험실을 이용해 도움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 폐지와 플라스틱을 결합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열역학적 법칙에 의해서 펄프와 플라스틱이 혼합하는 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활용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이나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게 가능해서 저희들은 폐자재를 활용해서 환경 친화적인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했는데 그 물성치가 기본 신재보다 더 좋은 우수한 물성치를 저희들이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본으로 저희들이 공장을 김포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이 재활용 센터에서는 기본적인 기술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폐자재를 활용해서 기본 신재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재활용 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방 실험실은 파일럿 장비의 무료 이용과 함께 자원 재활용 기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재활용 기술을 익히는데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영세업계에겐 이런 기술 교육은 큰 도움이 되는데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재활용에 관련된 기술들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내에 데이터베이스로도 구축돼 있다. 바로 자원 재활용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동안 방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재활용 관련 최신 국내외 특허 기술과 실용화 기술 등을 수록해서 기업이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 1999년 자동차 범퍼 청정 재활용 기술도 개발해 자동차 업계에 큰 주목을 끌었다. 이 기술은 폐범퍼의 페인트를 제거한 후
그대로 재도장해 정품의 범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경제적인 청정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자동차 도막 제거 기술은 원래 자동차가 기능이 향상하고 미적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자동차 반바 페이스에 도장을 입혔는데 그 도장을 입힌 것을 재활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 도장한 표면을 청정 재료인 물로 도막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 관련 환경기술 개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배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인체에 무해토록 하기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개발하는가 하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도 개발해 보다 나은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많은 피해수를 배출하고 있는 피혁 분야의 피해수 처리와 이를 재이용할 수 있는 설비도 개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은 우리 산업 전반의 청정 생산화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인천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 특히 이곳에서는 주물 제작 공정에 따른 청정 생산과 피해주물 재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일반적으로 주물 제작은 1500도씨 정도에 이르는 높은 온도의 쇳물을 주물틀에 투입해 응고시키는 공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피해주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피해주물 재생기술. 주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용탕에 녹아있는 쇳물을 옮겨 담아 주물틀에 부어야 하는데 이때의 주물틀은 바로 모래틀이다. 모래틀은 1500도씨의 높은 온도의 용탕 쇳물에도 틀의 변형 없이 잘 견딜 뿐만 아니라 틀 모양도 비교적 수월하고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물 제작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물 생산에 이용된 모래틀은 완성품 생산 후엔 그대로 버려지게 마련이었는데 이제는 피해주물 재생기를 통해 단단해진 모래의 성질을 개선해서 잘 부서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도 줄여서 다시 주물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모래 재활용은 국내에서 약 연간 한 800만 톤 정도의 폐주물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주물 생산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청정 생산 기술을 확립할 수 있고 또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커다란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물 생산의 청정화를 위해 금형주조공법으로 전환해가는 단계다. 금형으로 주물을 제작할 경우 모래틀에서 발생하던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물의 정교함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정 주조 기술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이 바로 모래를 쓰는 데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래를 쓰지 않는 기술로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금형을 써서 주물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형주조는 기존의 사용주조를 대체하는 그러한 핵심 청정 생산 기술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물 생산의 청정 생산화를 위해 개발된 금형주조공법은 기존의 모래틀 주조와는 달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컴퓨터를 통해 미리 주조 상황을 시연해 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결함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형이 잘못 설계됐을 경우 이는 불량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폐기되기 마련인 불량 제품은 곧 환경오염과도 직결되는데 따라서 금형의 결함을 줄이는 것은 우수한 주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재활용된 모래틀이나 정밀한 금형으로 제작된 주물들은 대부분 선박의 실린더 헤드나 가정의 가스보일러 부품, 그리고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의 산업계 판도는 청정 생산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우리 산업계의 청정 생산을 위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이 개발 연구하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 등은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청정 생산 전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네, 산업기술을 연구하는 많은 곳에서 이 청정 생산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 예. 노력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청정 생산하면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 일일 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초기엔 돈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뛰어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장님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3M이라든가 예. 또는 그 제록사에서도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이 청정 생산에서 도입하게 되면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예. 사후 처리 시설을 갖다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생산 제품의 양이 늘어나면은 처리 비용도 늘어나는데 이게 아예 설비 자체가 공해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 굉장한 가격 경쟁력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또 해외 수출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진국은 최근에 그 환경을 이용해 갖고 무역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피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경제적 이익을 갖고 온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청정 생산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이 설비비라든지 기술 이전비가 만만치 않아서 좀 망설이는 업체들이 많아요. 예,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그건 나중 얘기고 처음엔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저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 뭐 지원책도 있다고 들었고요. 이 경제성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방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돈이 들어가는 게 가장 아마 큰 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이미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한 1,500억 정도 갖다 들여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된 결과 갖다가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또 설비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 금리 갖다가 7%에서 6% 저희들이 낮춰줬고 산업자원부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년 한 500억 정도 지금 현재 산업 기반 기술 자금을 좀 풀고 있고 또 앞으로 2005년까지는 융자자금 지원 규모가 갖다가 한 1,000억까지 지금 늘리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제액도 역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청정 생산 설비를 하게 되면은 투자액의 3%까지 이것도 물론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3%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갖다가 지금 현재 감면해주고 있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눈을 밝히셔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셔서 청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앞으로 훨씬 좋은 경제적 이득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지금 맡고 계신 이종구 원장께서는 이 산자부의 통상정책국장 또 특허청 차장들 역임하시고 이제 이 자리를 맡으셨는데 앞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인지요? 그동안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 국내 중소기업의 그 수출 지원에 적극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국력이 신장하려고 그러면 역시 한국에서는 수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에 나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어야지만 우리가 수출 시장에 나갈 수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기술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은 이러한 청정 생산 기술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정말 마음 놓고 해외 유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이전해 주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 청정 생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기업들과 또 언론의 역할도 참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기업과 언론에 바라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자연 보존이든가 환경 보존 문제는 현재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원 환경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선진국 기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든 기업의 최고 책임자들은 적극적인 좀 자세를 가지고 이 청정 생산을 갖다가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이러한 국민의 인식과 또 이
이해를 좀 이해를 갖다가 돕기 위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좀 언론에 나서셔서 많은 홍보를 갖다가 예. 해주시고 특히 이 청정 생산을 갖다 담당하고 있는 여러 학계라든가 예. 또는 그 많은 연구소 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래서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이래서 여러분과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정부가 또 연구원이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죠. 네. 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청정 생산 연구기관과 기업 그리고 언론 매체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우리나라 청정 생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청정 생산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좀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정구 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얘기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은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한 대학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쓰는 그런 네. 연료오일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가정 난방 오일을 네. 만들어냈대요. 네, 가정 난방 예, 오일이요?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어떤 원료로 만든 오일이길래? 어떤 오일일 것 같아요? 글쎄요. 청정 생산에 걸맞는 그런 오일일 테니까 식물성 원료를 맞습니다. 사용하자. 예. 네. 콩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뭘 콩으로 100% 다 한 건 아니고 콩과 지금까지 기존으로 쓰던 일반 연료를 합쳐서 네. 이 사용을 하게 했더니 환경 오염 물질이 푹 줄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콩 오일도 청정 생산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이죠. 예. 우리 같이 정말 석유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연구, 개발 이런 게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